제가 와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년 넘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로 회식과 모임이 줄고 혼술, 홈술이 늘면서 주류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와인은 단순한 술을 넘어 다채로운 풍미와 매력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와인 디렉터 양갱님과 함께 향긋한 와인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와인계 셀럽 유명 인사시죠. 네, 모시게 돼서 영광인데요. 자, 먼저 양갱님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양갱님에 대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크리에이터 양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와인 업계에서 약 20여 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고객분들께 와인을 서비스하고 와인을 관리하는 소믈리에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와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류 도매상에서 영업을 배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와인을 그 현지에서 수입하는 수입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샵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와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유튜브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네, 저도 와인을 처음 시작한 와인을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완전히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벽이 너무 높아서 와인을 네. 배우는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책도 좀 사서 좀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그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지에도 가보고 다양한 서적도 참고를 하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쉽게 동네 형처럼 또는 뭐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와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덕업일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와인 덕후가 이제는 아예 직업이 됐으니까 네네네. 네, 참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와인 디렉터 양갱이 채널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갱이라고 하면 뭔가 전통주랑 좀 더 어울릴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 양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되게 좀 친근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제 이름이 양경훈이에요. 아, 혹시 별명이었나요? 네. 아,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 지인 어렸을 때 친구들은 네. 양갱이라고만 불러요. 아, 네. 그러면 그 양갱이 별명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름 때문에. 그렇죠. 네, 이름 아,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어렸을 때 별명을 채널명으로 지으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네. 일단 와인은 뭐랄까 너무 고급스럽고 아주 특별한 나라에만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훨씬 더 친근하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술이기를 원해서 채널명도 좀 쉽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들어 또 와인에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갱님이 생각하시기에 와인이 좀 다른 주류와 비교해서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주 많아요. 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정도로 아주 많은 매력을 가지고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꼽자면 일단 와인을 안 마시던 분들이 봤을 때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는 잔을 채우면 거의 다 비워야 되죠. 아, 그렇죠. 비우지 않으면 예의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주량이 약하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좀 약간 억지로 술을 먹어야 되는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와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와인 같은 경우는 잔을 비우지 않는 게 오히려 주도고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와인을 더 따라서 첨잔을 합니다. 아, 예. 우리나라엔 없는 주도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첨잔을 하기 때문에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기 컨디션 조절하면서 천천히 마실 수 있고요. 보통 맥주나 소주나 막걸리나 이런 걸 마실 때 향을 즐기진 않잖아요. 잘. 네. 많이 맛을 즐기죠. 그렇죠. 근데 와인은 향도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고 맛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심미적으로 되게 좋아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아, 예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와인의 매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내가 와인과 좀 잘 맞는 사람이 아닐까. 네, 잘 마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와인을 고르는 것이 좋은 건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와인을 고를 때는 보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것과 선물을 줄 것. 네. 보통 그렇게 나뉘는데 예. 일단 선물을 줄 때를 가정을 한다면 네.
와인은 정말 수십만 가지의 와인이 있어요. 아, 예. 정말 다양한 와인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네. 선물을 줄 때. 그럴 때 이제 그분의 취향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선물을 줄 때 뭐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 좋아할 것 해서 같아. 가죠. 네. 예, 주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미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와인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와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좀 클래식해요. 예. 특히 프랑스에서도 보르도 지방이 되게 클래식한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좀 고급 와인을 선물로 고르시면 아마 받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요. 또 이제 내가 마실 와인을 골라야 된다. 네. 그럴 때는 와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취향을 아는 중급 이상이라면 본인이 고르면 되지만 만약 이제 막 와인을 드시기 시작했다. 네. 그럴 때는 그 판매점에 있는 네.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듣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아. 자기 취향에 맞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뭐 생일이거나 개업을 했다거나 이럴 때 선물을 한다고 하면 네. 뭐 샴페인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럴 때는 기포가 있는 와인을 선물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샴페인이 가장 이제 통상적으로 선물이 되는데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어도 일반 스파클링 와인 중에 1, 2만 원대도 좋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포가 있는 와인을 선물하시면 돼요. 아. 꼭 샴페인은 아니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샴페인이랑 스파클링 와인이 서로 다른 건가요? 조금 달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딱 10초 만에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네네. 네.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가 있는 모든 와인들을 통칭하고요. 네. 그 안에 프랑스의 상파뉴 지역에서 나온 기포가 있는 와인만 상파뉴라고 불러요. 아, 아. 그러니까 그 샴페인이라는 게 지역명에서 나온 네, 이름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와인은 절대 사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있을까요? 일단 와인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직사광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가끔 네. 보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런 쇼윈도에 딱 붙어 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같은 와인을 비교할 수 있다면 똑바로 세워놨을 때 네. 이 와인의 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가끔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낮은 거를 피하시면 돼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낮은 용량만큼 밖으로 새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높은 걸 사시면 조금 더 좋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와인 샵마다 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맞아요. 좀 조심해야겠죠. 일단 가격을 다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와인을 많이 안 드셔보셨을 때는 가까운 대형 마트가 가격이 좀 일률적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대형 마트를 가서 어드바이저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초반에는 좋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와인을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와인을 보는 큰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와인은 보면 전부 외국어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영어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알긴 어렵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언어지만 이 레이블 안에 만든 사람, 뭘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레이블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만 배우시면 네. 스스로 와인 고르는 건 너무 쉽고요. 네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이제 이 와인이 달콤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좀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의 앞면 레이블이나 뒷면 레이블에 보면 알코올 도수가 퍼센테이지로 써 있어요. 예. 네네. 그때 만약에 한 7, 8% 정도거나 네. 좀 낮다. 그러면 이 와인은 단맛이 날 수 있다. 아. 근데 12% 이상이다. 그러면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달지 않다. 라고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그렇군요. 뭔가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장벽이 느껴지지만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네, 맞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와인을 준비를 했다면 네. 또 즐겁고 맛있게 마셔야 할 텐데 네네.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 또 소믈리에셨잖아요. 네네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와인은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충분히 숙성이 진행이 된 와인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김치랑 조금 비슷해요. 김치요. 너무 다른데요? 그죠? 다른 것 같죠? 네. 네. 근데 우리가 겨울이 되면 김장김치를 담그죠. 네. 그럼 그날은 겉절이와 수육을 해서 바로 먹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겉절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맛이 점점 깊어지죠. 와인도 똑같아요. 아. 그리고 김치를 어머니들이 빨리 익히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통을 통째로 베란다에 밖에 내놓죠. 놓죠. 네. 빨리 익죠. 네. 와인도 좀 비슷해요. 아.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가격을 떠나서 네. 와인을 딱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얘가 숨을 쉬기 시작해요. 숨을 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공기랑 접촉을 하면 와인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공기와 접촉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와인을 잔에 따를 때도 좀 그렇죠. 예, 모양도 좀 독특하기도 하고 잔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디캔팅이라고 하나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 네네네. 네. 이것도 혹시 그 공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모든 게 공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픈을 하면 병 목이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네. 요만큼만 공기와 닿죠. 네, 네. 근데 잔은 이만큼 닿죠. 네네. 근데 디캔터는 이만큼 닿죠. 아. 닿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 와인이 빨리 맛있어져요. 그러면 그 공기 접촉과 관련해서 맛이 확 달라지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잔을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 더 신기하네요.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키려고. 아, 네. 저는 그냥 바닥에 대고 이렇게 흔드는 네, 게 네. 단순한 멋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네네. 거네요. 네, 또 와인이 좀 아무리 비싸도 보관을 잘못하면 뭐 식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주 손쉽게 알려드리면 우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를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빨리 상하죠. 그렇죠. 냉장 보관을 잘했을 때는 유통기한까지 가고요. 근데 와인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계속 보관을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와인 전용 냉장고를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차선책을 알려드리자면 보통은 옷장이나 찬장에 와인을 넣어놓거든요. 지금 당장 그걸 꺼내서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냉장고가 차라리 나아요. 거기보다는. 그렇군요. 네. 이거 뭔가 옷장이나 이런 데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양주로 생각하시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양갱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서요. 아, 네네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유튜브를 넘어서 먼 미래 양갱님도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최종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이 와인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도 그 목표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유튜브를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좀 작은 꿈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처음부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쭉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이제 나이가 더 먹어서 와인을 같이 즐기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에서 자주 뵙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네. 네. 자, 알면 알수록 풍미는 물론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네, 양갱님 콘텐츠 보면서 저희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인 디렉터 양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